오늘 대략적인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3시 반에 곧바로 이어서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동 안파스님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곧바로 서울교구 환경사무위원장이신 이재돈 신부님의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그 통전에 관한 이야기를 5시 45분까지 나누고 성물도 저녁 기도를 같이 바치고 뭐 수도회마다 뭐 공동체마다 약간씩 틀리긴 한데 그냥 대략 뭉뚱그려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튀지 않게 바치도록 하고 6시에 식사는 지하 2층에 여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2차 2층에 식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는데 각 교구에서 7시 30분에 모여가지고요. 1층 강실 이쪽에 모이셔서 간단하게 각 교구의 7년 여정을 대해서 좀 교구별로 좀 간단히 소개해 줄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나누시고, 그리고 또 그걸 그 시간을 맞이해서 교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혹은 수도에서 같이 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팀을 좀 소개해 주는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수영님 그 나눔은 여기서 하나요? 아니, 그룹 나눔 말고 우리 식당에서 나눔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간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시는 게 간담회여가지고 그리고 주로 진짜 담소는 지하 2층 식당에서 다시 모여서 여러 종류의 그 음료와 씹을거리와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취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7시 20분에 4층 경당에서 미산에서의 성물도를 봉헌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저녁 8시에,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식당에서 하고 9시 30분부터 생태계 위기 시대 요 1층 요 강당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11시 경부터 나가셔서 생태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주변에 부산 지역을 좀 둘러보시거나 좀 상상호 혹은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자유롭게 오후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식사 전까지 5시까지 주변을 좀 대회하시다가 오시면 탐방, 생태 탐방, 생태 탐방. 대신 그 밥값은 다 드립니다. 밥값과 차값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밥을 비싼 걸 드시던지 아니면 차를 거한 걸 드시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쉬셨다가 6시, 18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식사 후에 좀 쉬셨다가 8시에 다시 모여서 아가페를 하는 형식으로 대체적인 일정을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날 아침 8시 식사 때까지 알아서들 주무시면 되고요. 좀 푹 주무시고 9시 30분에 그 서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나누기를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서로 1박 2일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되거나 혹은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런 자산 나누기, 공동체의 생태적 자산 나누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각 개별적으로 나누고 우리 얘기를 듣는 모든 공동체와 이 구성원들은 그 앞으로 활동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 그래서 제목을 채워주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시에 파견 미사를 하고요. 일찍 끝내서 1시간 정도만 하고 그 10시 반이나 10시 한 40분 정도에 미사를 시작하고 미사를 좀 빨리 앞당겨서 끝낸 다음에
식사를 좀 앞당겨서 끝내고 조금 한 20분 정도 빨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기차 시간이나 이렇게 교통편이 좀 급하신 분들을 빼고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어느 해안이죠?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우리 기후 피켓팅을 좀 피켓팅. 함께 예. 같이 하고 헤어지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 의무라기보다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 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본 행사로 생산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아빠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오신다고 하루 종일 힘드셨죠? 그런데 내일부터 계속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걱정이 좀 앞서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그 활동가 연수를 서울의 마리스타 교육회관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그 한일 탈핵 순례 바로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힘들었고 그 직후부터 이제 일본 참가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확진되기 시작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같이 못하고 제가 이제 마치고 명동 그 미사 마치고 외관 내려가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일본에 귀국하지 못하고 장충동에 우리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한 일주일 열흘 머물면서 다 이제 치료한 다음에 일본으로 갈 수가 있었고 그때 참가했던 우리 한국 측 이제 대표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많이 걸렸고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일본 분들이 참 고마워했고 이번에 아마 10월달에 그 한일 탈핵순례 일본으로 가면 아마 극진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분들을 그 활동가 연수에서는 좀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활동가 연수는 뭐 각 교구나 수도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경험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여기 함께하면서 좀 새로운 동기부여도 하고 좀 친교도 나누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주된 목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생태영성연구소 소장이신 계시는 이재돈 신부님께서 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생태영성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인풋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주교회의 그 생태환경위원회 회의하면서도 생태영성 이거 딱 잡히지도 않고 뭐 다른 활동적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데 생태영성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오늘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총무이신 수원교구 양기석 신부님께서 생태계 위기의 시대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어제 그 수원교구에서 주교 영성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급기도 마치고 지감없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3시쯤 돼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이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 가기에는 너무 빠르고 이제 그래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하는 날이 오늘 새벽에 이제 아마 2시부터인지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다 끝났을 시간인데 그걸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애플 그 회사는 잘 알다시피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 애플워치 만드는 회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니까 기업 가치가 한 4천조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1.7배 그리고 이제 나라로 따지면 프랑스보다 훨씬 그게 세계 7위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가 8위쯤 되고 프랑스가 7위쯤 되는데 프랑스보다 애플이 1년에 생산되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많다 이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데 매년 그 애플 이벤트를 이렇게 신제품 발표를 보다 보면 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짧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번에 이 제품은 100%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그다음에 뭐 그 어떠한 재료들을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원이나 무슨 베릴륨 무슨 뭐 중금속 뭐 이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그다음 플라스틱을 어떻게 이제 줄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늘 짧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광고하면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다른 회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새 뭐 ESG 경영 그래가지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 가지고 홈페이지 사항에서는 적어 놓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알리 100에 가입돼 있고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2020년에 2030년까지 모든 넷제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벤트 보다가 신제품 이렇게 발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신제품 발표하는 시간에 자기들 그 뭐 1시간 조금 더 넘는 그 시간 중에 20분 정도 막 따져보면 20분도 더 넘을 겁니다. 한 20분, 25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자기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탄소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장황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애플 여기 CEO까지 등장하는 꽁트까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꽁트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막 애플 이사진들이 막 안절부절 막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대자연의 신, 그게 마더 네이처. 이제 그분이 이제 바람 소리와 함께 확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거를 이제 에피소드로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제품 만들 때 소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 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냐, 뭐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전력은 어떻게 생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제품 생산한 다음에 너희들 운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고 애플 경영진들이 막 대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숲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300개 업체에도 자기들 회사하고 똑같은 정책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애플워치 중에 아주 고급 시계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스하고 협업해가지고 아주 고급 돈 비싸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밴드를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에르메스하고 협업하는 것도 가죽으로 만들지 않는다, 밴드를.
그 대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이걸 다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제품에서 가죽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마더 네이처가 이제 떠나면서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떠나면서 내년에 또 보자. 이러면서 내년에 또 점검하러 오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애플에서 이제 숲 조성하는데 파라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케냐 뭐 이런데 숲을 조성하는 일을 돕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물 중에 2,400억 리터를 몇 년 동안에 절감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2030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넷제로로 만들겠다. 이제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벌써 자기들 사무실, 뭐 연구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애플 스토어, 판매점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벌써 100%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또 자랑하는 게 뭐냐니까 애플워치 시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제품 생산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탄소 제로를 이뤘다라고 첫 번째 넷제로 제품이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까지 생각했냐 그러니까 애플워치 이제 시계를 사서 쓰는 전 세계에 뭐 수천만 명, 안 그러면 뭐 1억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시계를 사용하려 그러면 매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충전하는 전력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나라의 숲을 조성함으로써 이게 탄소 배출을 상쇄시킨다.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이 제품은 자기 애플이 이룬 첫 넷제로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와 이거 처음 봤네 이런 장면.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신제품 발표마다 하여튼 어떻게 자기들이 15분 되는 분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렇게 정말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여받아서 7년 여정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데 거기 무슨 발표하고 뭐 심포지엄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우리 생태 환경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 이제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을 내가 좀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답답하다는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을 처음으로 움직이려 그러면 힘도 많이 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것들은 또 스스로 좀 굴러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좀 많이 힘을 들이더라도 이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가톨릭 환경상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들을 이제 뭐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본당들 중에서도 이런 걸 활발하게 실천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학교들, 이제 우리 수님들 나가 계시는 학교들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많이 실천하고 계시고, 올해는 처음으로 군부대에서 하나 추천받았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이거 실천하고 있다고 가톨릭 환경상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방향성을 좀 잃어버린 그런 느낌도 이렇게 많이 들고, 이 에너지 전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새로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재충전하고 이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제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